2024학년도 튼실튼실 모의고사 3회차 국어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항 1입니다. 송교사가 읽기 수업에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수업협의회의 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항 1. 나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단어는 사음절일 것. 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어 시간은 어떤 점을 유의하여 준비하고 있으세요? 저는 읽기가 기억을 활용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주어진 정보만을 읽을 때보다 독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읽었을 때 글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기억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배경 지식입니다. 밑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 선생님 말처럼 모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수업을 했을 때도 평소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읽으니 글의 깊은 의미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정답은 배경지식, 사음절이기 때문에 배경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문항 2입니다. 다음은 송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도해조직자이다. 아래 도해조직자를 보고 글에 해당하는 글의 구조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자, 글의 구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순서 구조, 나열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가 있는데 이 종류 안에 갓김치와 깍두기와 동치미가 순서대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나열 구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항 1 여기에는 작은 동그라미 1번 문제에는 나열 구조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처럼 도의조직자를 활용할 글을 읽었을 때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글의 특징과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딱 보니까 이거 나열 구조네? 그럼 갓김치랑 깍두기랑 동치미랑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겠네. 이게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글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글의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등등의 장점을 한 가지만 쓰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 다음은 주교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한 평가지의 일부이다. 니은에 들어갈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평가지 보면 딱 바로 각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여기 요소가 있어요. 전라도는 여수는 갓으로 만든 갓김치가 유명하다. 여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어요. 갓김치가 유명하다. 그대로 적어놓고 매우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갓 특유의 독특한 향, 이것도 바로 다음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각각의 문장을 쓰고 얼만큼 중요한지를 평가해서 문장을 약간 찾아내는 그런 평가 방법인 거죠. 얘는 바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중요도 평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평정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문항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5교사의 쓰기 수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글이고 나는 수업여기의 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항 1입니다. 가에 글에서 빠진 기행문의 요소를 쓰시오. 기행문인가 보네요. 그리고 2번은 다음 5교사가 수업을 준비한 참고 자료이다. 가 글에 가장 먼저 나타난 기억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행문의 요소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있다. 이때 여정을 잘 드러나게 쓰는 방법이 먼저 이른 아침에와 같은 기억이나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 어디로 갔다 같은 장소를 표현해서 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활용한다면 그래서 여정을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쓰라는 거네요. 네, 1번, 2번 같이 한번 해결해 볼 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른 아침에 같은 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약간 시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 표현. 어디에 도착했다, 어디 갔다는 장소니까 얘는 시간인 거죠. 시간 표현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가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간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시간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시간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빠진 기행문의 요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드러난 시간 표현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A에서 이 중 잘못된 설명 찾는 거는 가를 먼저 읽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오늘 바로 시간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오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정, 견문, 감상 중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으로 경복궁에 방문했다. 뭡니까? 여정이죠. 경복궁은 1395년 조선시대에 지어진 법궁이다. 뭡니까? 견문이죠. 경복궁 매표소 너머로 근정전의 모습이 보였다. 네, 또 여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표를 끊고 반 친구들과 근정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근정전을 보고 나서 경회로를 향했다. 경회로 근처에서 큰 연못이 있었다.
경혜루를 보고 나서는 수정전을 향했다. 해설가 선생님께서 수정전이 바로 지편전인데 이름이 수정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지나친다고 하셨다. 계속 여정과 견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둘러보고 나오니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었다. 붉은색 푸른색 옷을 입은 수문장들이 길을 걸었다. 수문장 교대식을 모두 보고 학교로 돌아왔다. 보통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감상을 빼놓고 뭐 했는지만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여정이랑 견문만 드러나고 감상이 빠져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감상이고요. 2번은 바로 처음에 드러나는 오늘입니다. 자, 나와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A에서 이 중 잘못된 설명 2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수정하시오 문제입니다. A의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행문이 정서 표현 및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인데, 자, 요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행문은 정서 표현은 맞습니다. 정서 표현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견문 이런 거는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고요. 정서 표현은 맞습니다. 내 감상이 드러나죠. 정서 표현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지도서에도 드러난 부분이니까 관련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기행문의 요소로 여정 견문 감상이 있다. 너무 당연히 맞죠. C. 먼 곳이나 유명 관광지에 다녀온 여행뿐만 아니라 자신 사는 곳에서 가까운 관광지나 유적지에 다녀온 경험도 기행문이 글감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까운 것도 됩니다. 자, D. 글을 평가할 때는 내용, 형식, 표현 등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뭔가 의심스럽죠? 반드시 들어가면 의심스럽습니다. 자, 아닙니다. 글을 평가할 때는 경우에 따라 내용, 형식, 표현 중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 원문에 5, 6학년 쓰기 영역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 개념에 실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대한 다면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D랑요, 그 다음에 요 A를 틀려서 바르게 아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해결됐고요. 대문항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학 수업을 위해 활용한 교사학습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깜짝 변신 대소 딱 봐도 희곡이네요. 연극 대본 나와 있고요. 자, 1번 다음은 희곡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희곡과 소설은 둘 다 작가의 상상에 꾸며진 허구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또한 인물과 사건 배경이 등장한다는 점 또한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두 장르는 차이점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희곡은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상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발생합니다. 이는 시제에서도 명확히 차이가 나는데 지문에서 소설의 시제는 어떻습니까? 현재형이죠. 다 현재형으로 죄송합니다. 소설이네요. 희곡이 아니라 소설의 시제는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를 말했다가 그 다음에 현재를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제약이 없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희곡의 시제는 현재형이죠. 왜? 무대에서 지금 라이브로 상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시제는 제약이 없는 반면 희곡의 시제는 현재형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꼭 제약이 없는 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내용에 비슷한 뉘앙스로 적으시면 전부 다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A와 B의 차이를 적어보시오. A와 B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A. 나무가 우거진 숲 무대 한가운데 황금 사과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있고 주변은 고요하기만 하다. 네, 대사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바로 무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지시문은 지시문인데 무대를 이렇게 세팅해라 라는 무대 지시문이에요. 그리고 B.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얘도 마찬가지로 지시문인데 얘는 동작 지시문입니다. 배우한테 하라는 거죠. A는 무대 세팅이고 B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한테. 그래서 요걸 좀 더 고급스럽게 적어보면 A는 무대 장치, 조명,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이고 B는 인물의 등장, 퇴장,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너무 완벽하고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도 꼭 키워드를 쓰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은 안 쓰더라도 그 앞에 있는 설명으로 비교해도 아마 득점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자, 3번. 그래서 상하관계의 낱말 한 쌍 상이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단 용언일 경우 기본형으로 서술할 것. 자, 한번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깜짝 변신 대소동. 등장인물 토끼, 쥐, 사자, 파란새, 돼지, 소가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 무대 한가운데 황금 사과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있고 주변은 고요하기만 하다.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사자 그 녀석은 자기만 잘난지 알아. 우리 감정은 몰라주고 벌써 나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감정이고요. 짜증난다입니다. 원형을 쓰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정과 짜증나다라고 쓰면 됩니다. 감정이 상이어. 네, 감정은 상위어고요. 짜증나다는 감정의 하나의 종류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를 하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을 쓰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정, 짜증나다라고 3번에 기록을 하면 다 이제 온전하게 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3회차 국어과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